건설업 쪽은 돈을 어떻게 버나요? 일단은 건설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회계적인 부분이랑 현금 흐름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회계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사업을 건설사가 수주를 하고요. 네. 그럼 사업비가 정해질 텐데 네. 아파트라고 치면은 뭐 네. 2년 반 동안 이제 지어 갈 텐데 네. 그 공정률이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구간마다 있고요. 착공을 해서 밑에 기초공사도 하고 뭐 토공사도 그 앞에 할 거고 골조공사도 하고 할 텐데 그 공정률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네. 매출을 인식을 합니다. 네. 아, 지어야지 매출이 생기는 거네요. 지으면서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가 올라가는 부분에 매출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럼 처음에 수주 시점에서 매출로 인식하는 건 아니네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럼 이게 실제로 바뀌면서 매출로 인식이 되고 네. 공사를 하고 거기다 자기 이익을 붙이는 구조인 거죠. 뭐 시공만 하는 경우에는 원가가 있을 거고요. 네. 전체 사업비에서 그 원가를 제한 부분들이 시공 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공 이익이 되겠죠. 대부분 건설사가 이 시공 이익이 주 수익원인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 외에는 이제 건설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형태가 될 텐데, 아, 땅을 직접 사서. 그렇죠. 네. 그거는 시공이익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창출되는 이익까지 다 같이 인식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까지. 그렇죠. 네, 네, 네. 네. 시공이 훨씬 많죠. 네. 시공 이익이 네, 일반적으로. 네, 단순 도급이라고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저희가 잘 아는 정비 사업, 네. 재건축, 재개발 네. 이런 거는 주인이 이제 따로 있잖아요. 네. 조합이 주인일 텐데 네. 그것도 이제 시공 이익만 있는 거죠. 아. 그 현대건설에서 DH 한남 수주에서 네. 그것도 시공 이익만 있는 거네요. 그렇죠. 땅 주인이 자기들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헐고 지어주고 네. 그리고 그 공정률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뒤로 갈수록 공정률이 올라가요. 뒤로 갈수록 속도가 속도가 올라요. 그러니까 그 공정률이라고 기성률이라고도 하고 공정률이라고도 하는데 네네. 이만큼이면은 네. 처음 분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보다 네. 뒤로 갈수록 빨라져요. 올라가는 속도가. 아, 매출 인식하는 속도가. 그래서 매출도 뒷구간에서 훨씬 많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익 같은 경우에는 네. 2019년도에 분양한 사업장들이 매출이 피크를 찍는 거죠. 잠시만요. 네. 여기서 하나 또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그 주택이 있고 부동산이라고 하면 건설사가 비주택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지금은 주택이 훨씬 큽니다. 막 플랜트 이런 거보다. 이제 건설사마다 다르긴 하죠. 네네. 네, 근데 주거용 건축 쪽이 네. 매출 비중이 뭐 거의 60% 이상 아. 차지하고 있고요. 주거용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거의 지금은 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9년에 수주한 것들이 네, 지금 매출로 인식이 되고 네, 그러면 지금의 수주한 것들이 앞으로 뭐 21년, 22년 이때 매출로 인식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수주 추이는 어떤가요? 일단은 2020년 작년이죠. 네. 작년 뭐 전체 시장 건설 수주는 네. 194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사상 최대치죠. 네, 그래서 2020년이 사상 최대치예요. 네,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분양이 많아진 거죠. 수주가 먼저입니다. 먼저 있고 그다음 분양이니까. 네네네. 그치. 재개발할 때도 네. 시공사 선정 먼저 한 그렇죠. 다음에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주가 좋았기 때문에 네. 올해는 분양이랑 착공이 다 같이 늘어나는 모습일 거고요. 네. 실제 지금 2월까지 지표를 봐도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주와 분양이 같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그럼 계속해서 매출은 계속 올라가겠네요. 건설사들은. 그렇죠. 올해보다는 이제 작년 수주가 좋았으니까 네. 뭐 좀 더 앞서 말씀드리면 작년 분양이 재작년보다는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분양분 매출이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인식이 되면서 네. 내년 매출로 갈수록 이렇게 피크로 찍으면서 기여를 할 거고요. 네. 올해 수주가 계속 좋잖아요. 지금도.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뭐 아직 연초 데이터밖에 안 나왔지만 네. 아직까지는 좋은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네. 내년 분양도 좋아지는 거죠. 더. 그러면은 그 이후의 매출까지도 굉장히 긴 사이클로 올라갈 네. 수 있는. 착공되었어도 이제 기성률 따라서 네. 인식이 되잖아요. 네, 네. 인식이 안 된 부분.
인식 안 된 부분이 잔고. 네. 아 그러면 네. 건설은 어쨌거나 수주만 보면은 내가 잔고는 어차피 이게 매출이 될 거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럼 수주만 보게 되면은 네. 앞으로 2, 3년 뒤에 실적은 다 알겠네요. 건설사들은. 추이 정도는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 정도 좋아질 거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실질적으로 이 공정률이 올라가는 속도라든지 네. 아니면은 잔고 내에 있는 이런 사업지들이 착공으로 연결되는 부분들. 요거는 뭐 100% 예측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계속 이제 수주할수록 수주한 거를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성이 높아질수록 네. 진행될수록 이거는 아닌가 봐. 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이런 거죠. 딸 때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와 진짜 초저마진으로 하면 이 정도 할 수 있다 하고 이제 입찰을 했는데 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니다 싶은. 아니 그 실제로 집에서 인테리어 할 때도 그래요. 아, 예. 결혼하셨어요? 아닙니다. 미혼이요. 안 하셨구나. 결혼하면 인테리어 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공사 기간과 예산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는 살면서 인테리어를 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맞습니다. 처음 인테리어를 해보면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여기서 부르는 거 대비 좀 내가 예산도 더 범퍼도 두고 좀 넉넉하게 기한도 잡고 이렇게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처음 신혼 때 인테리어 할 때는 네. 빡빡하게 잡거든요. 아, 일정 네. 예산을. 그래서 뭔가 그 해외 시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네. 뭐 비유 자체는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았나. 아, 그래요? 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뭐 네. 이 저가 수주라는 얘기는 지금 해외 시장의 작년 해외 수주가 네. 국내 모든 건설사들의 이 해외 쪽 수주가 네. 350억 달러였고요. 그거 우리 돈으로 얼마인가요? 350억 달러 뭐 한 35조 5조. 뭐 7조. 37조. 네. 아니 이거 네. 국내 194조인데. 아, 네, 네, 네. 작죠. 어. 상대적으로. 네. 이 37조 중에 네. 어디가 나눠 먹나요? 이거 해외 하는 데는. 아, 나눠 먹는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디가 제일 잘하나요? 해외는. 해외 수주를 작년에 많이 한 회사가 네. 이제 뭐 현대건설,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네. 삼성 엔지니어링. 네, 네. 이런 거 진짜 막 아작나 있지 않아요? 뭐 주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친구가 삼성 엔지니어링 다니다가 퇴사했니 어쩌니 막 이랬었거든요. 그쵸. 과거 아주 예전 대비로는 뭐 그렇죠. 이상한데? 그 아주 예전 대비로는 네. 이거 맞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그 장기 투자하라에 대한 반대적인 반례로 대표적인 반례로 많이 쓰는 종목 아니에요? 이제 주가 차트를 보면은 네. 이거 10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 때 차트 막 올라갈 때가 네. 수주를 엄청나게 많이 할 때예요. 네. 그러니까 선행지표죠. 선행지표는 엄청나게 올라갈 때죠. 이게 뭐 꼭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네. 종합 건설사들이 다 이제 수주를 엄청나게 많이 할 때고 네. 중동 국가들이 저 때는 이제 저유가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에 저유가 오기 전에는 네. 프로젝트 발주량이 뭐 지금이랑 사실 비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실제로 발주가 많이 나오니까 네. 입찰도 많이 했고 상대적으로 우리 건설사들이 유럽이나 일본이랑 네. 설계 능력에서 보면은 저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뒤처졌죠. 그러다 보니까 수주 경쟁력을 기술력이 안 되니까 낮은 가격으로 했구나. 네, 상대적으로 좀 낮은 가격으로 했었고 수주를 뭐 절대적인 사업 금액 자체도 뭐 좀 저가였지만 뭐라고 하죠?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이 예산을 관리하는 체제가 좀 부족했죠. 옛날에는. 네. 그러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많이 안 해봤고 신혼집 인테리어처럼. 갑자기 많이 하니까 그리고 갑자기 뭐 네.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네네.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가 사실 왜냐면 불확실성이 엄청 많거든요. 뭐 발주처에서 네.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공기가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원자재 조달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예전에는 미흡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엑셀 파일 상에는 네, 돈이 남았는데 그렇죠.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초과되는 거죠. 예산이 계속. 예. 그러니까 사업 금액 이만큼인데 나의 그
이제 예산이 계속 초과가 되니까 네. 이 초과된 부분은 그냥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나는 부분인데 이걸 또 발주처랑 이렇게 클레임을 해서 싸워야 돼요. 네. 발주처가 인정을 안 해줘 버리면은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2010년대 수주가 이 플랜트가 한 5년 걸리거든요. 네. 2015년, 16년 이때 돌아온 거죠. 적자로.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네. 그 시절이 가장 좀 어려웠는데 그럼 지금은 좀 괜찮아졌나 봐요. 다시 좀 경험이 쌓여서. 일단은 이제 국내 건설사들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네.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2015년 정도부터 네. 이 이제 BMS라고 버짓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뭐 네. 그냥 이제 회사마다 부르는 건 다 다를 거예요. 네네네. 이제 어쨌든 예산을 관리하는 원가 관리 시스템인데 네. 요거를 좀 도입을 자체적으로 다들 좀 하는 분위기였어요. 2015년부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신규 입찰하고 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사업성을 훨씬 많이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도 과거 대비 훨씬 많아졌으니까 경험도 많이 쌓였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 이후로 수주한 프로젝트들은 상대적으로 옛날보다는 수익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뭐 그 전에 수주한 프로젝트들도 지금 남아 있어요. 아직. 네,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여전히. 네, 남아 있어요. 그게 뭐 예전처럼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없어질 거고 그 이후에 수주한 게 계속 인식이 되는 구간이 오면은 네. 수익성 자체는 이제 좀 검증이 돼 가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 그때는 훨씬 좀 해외 쪽으로도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100% 해외 하는 데가 더 좋지 않아요? 해외 비중이 훨씬 높은데 국내 거의 안. 삼성 엔지니어링은 국내 거의 안 하지 않아요? 주택이 없죠. 주택은 없습니다. 네. 네. 주택은 없고요. 뭐 비화공 쪽에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이제 계열사 공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팹이라고 하죠. 네. 그런 쪽 보조공사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하는데 해외 쪽 비중이 원래 이제 훨씬 큰 회사였고요. 네. 비화공 쪽은 좀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그냥 유지되는 느낌 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국내외가 상충이 돼요. 네. 뭐 국내 건설사들이 지금 이 두 개가 다 좋았던 시절이 없어요. 옛날 보면은 해외가 좋았을 때는 네. 그 리먼 브라더스 여파로 네. 국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발주가 없으니까. 미분양이 엄청났죠 그때는. 네. 주택이. 그러니까 뭐 미분양 나는데도 계속 발주 낼 수 있는 주체가 없죠.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사업했는데 내가 분양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미분양 나면은 이제 또 저가 분양해야 되고 그런 이제 할인 분양. 네, 할인 분양해야 되고 네. 그런 게 계속 생기고 하니까 국내도 안 좋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네네네. 국내에서 네. 내가 직접 시행까지 하는 게 아니라 단순 도급만 하면 그거는 상관이 없죠. 그건 상관이 없죠. 주택 시장 상황이랑. 네, 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자체 사업을 계속 해왔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던 거고요. 네. 국내 쪽. 네, 그러니까 국내도 그랬고 네. 해외는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주는 좋았다가 갑자기 적자로 꽂히는 시절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국내 주택 시장은 또 2015년부터 다시 올라왔어요. 네, 근데 그때는 또 해외가 계속 적자였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호황을 누렸던 네.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국내 시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택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게 네.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거죠. 주택을 지으면 다 팔린다는 뜻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정책적으로 집을 많이 짓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집을 많이 지으면 네. 사실은 서울 이런 곳에는 옛날부터 미분양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그런 중심 지역으로 집을 재건축이겠죠. 그런 걸 많이 하는 상황에서는 뭐 그 작은 회사들도 이런 쪽에 사업 몇 개 하고 그다음에 네. 건자재 업체들은 그 사업들이 큐가 그냥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거기에 투입되는 건자재 많아지니까 실적 좋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 수혜를 보는 거죠. 국내 부분은 그리고 국내 그렇죠. 지금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국내는 지금은 네. 미분양을 봤을 때는 정말 그 유례 없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그 주택 재고가 없다는 거죠. 새 거. 그쵸. 그러니까 빈집이 없다는 거죠. 네, 지어졌는데 빈집은 네, 네. 지어지고 있거나 지어졌는데 빈집은 네, 없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미분양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이게 미분양이니까 수도권이나 광역시 쪽에서는 사실 2, 3년 전부터 되게 낮았어요. 근데 그냥 이제 도시들 있잖아요. 네. 그 외 지방 도시들은
보통 4만 호 정도 미분양이 있었는데 네. 지금 12,000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원래 못했던 사업지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주택 사업을 할 그런 공급 유인이 되게 높아져 있다는 얘기죠. 예전보다 미분양 리스크가 낮기 때문이죠. 주거용 건축이나 이런 거는 네. 그 원가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잘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수익성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많이 해봤던 거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사실 이제 네. 이게 제일 큰 해외에서 문제가 되는 게 네. 발주처와의 갈등인데 아, 네, 국내는 뭐 그런 갈등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사업 자체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 되게 낮죠. 네. 아, 이거 주택은 약간 사이클이네요. 사이클이죠. 그죠? 네. 건설업이 사이클이죠. 근데 이제 공급을 결정한 요인들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공급 결정 요인. 네, 뭐 서울은 새로 주택을 지을 땅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은 네. 뭐 유유부지라고 하죠. 네. 그 그냥 공공이 쓰던 그런 유유 지역들 네. 거기를 다시 정비해서 쓰거나.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정책적 결정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네. 그 하나하나 그 사이트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네. 사실 공급을 쉽게 예측하기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수요 자체는 되게 높은데 네.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분양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이 늘어날수록 네. 저기는 좋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사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분양이 늘어나면은 분양한다는 얘기는 이제 착공을 하겠죠. 네. 그럼 착공을 하면은 분양되는 양이 주택 부분의 Q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분양을 많이 하면 Q가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피해 손실을 안 입는 정도 안에서는 Q를 늘릴수록 이익인 거잖아요. 네. 근데 피해 손실을 안 입어요, 주택 쪽은. 네. 아무리 Q를 늘려도 그렇죠. 네. 지금 그 정도로 수요가 탄탄하구나. 그렇죠. 뭐 분양가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주택 사업 수익성은 총이익률 기준으로는 네. 뭐 이렇게 말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15%에서 한 20%? 네. 아니, 건설업이 이익률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네요. 이익률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그 외에 많죠. 이제 주택을 제외하고. 아, 주택은 네. 20%까지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뭐 회사들 네. 공시 보시면은 네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 나머지에서 깔아먹어서 그렇구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수익률은 높은데 성장성은 떨어지고. 성장성은 지금은 좋을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좋죠. 분양이 들어가니까. 네네. 근데 길게 봤을 때 네. 뭐 5년, 10년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뭐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길게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 주택 시장이 과연 거의 10년 뒤는 그 회사 다닌 사람도 안 보여요. 그렇죠. 지금 하나금융 투자 10년 뒤에 어떻게 네. 될 것 같으세요? 아, 네. 아, 좋겠죠.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네. 그 정도 길게 봤을 때. 네, 네. 그러니까 네. 주택 시장의 미래 네, 이렇게 네, 봤을 때는 네네. 과연 성장하는 시장인가 아, 그런 거죠. 성장하는 시장인가.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의문인 거죠. 해결해야 될 네. 과제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분양 늘어나고 수익도 좋고. 네. 근데 이제 미래를 봤을 때 건설사들이 이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도 봐야 된다. 봐야죠. 네. 아. 그 이제 국내는 어쨌거나 지금 국내 특히 이제 주택 쪽은 네. 좋아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쵸. 선행 지표는 다 그다음에 좋아졌죠. 네. 3년 정도 뒤까지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좋다면 네. 이 중에 차별화된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는 해외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해외는 그러면은 다 좋아지는 상황인가요? 해외는 이제 건설사마다 사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국내 종합 건설사들이 이제 주요 네. 수주를 많이 하는 지역이 중동이에요. 근데 중동에 뭐 이라크, 네. 그다음에 뭐 쿠웨이트, UAE 아랍에미리트죠. 네.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네. 카타르 요 한 5개 나라 네. 정도가 이제 메인 풀이고요. 요 나라들이 2014년에 유가가 폭락하고 나서 네. 발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똑같은 양을 팔아서 재정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유가가 폭락하니까 계속 팔아도 적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줄여야죠 그러면. 네. 재정 지출 줄이니까 발주가 줄고 발주가 주니까 우리 건설사들이 수주가 줄고 뭐 이런 거죠. 네네. 이제 그게 이어져 왔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건설사는 좋네요. 발주 환경이 개선이 되니까 좋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유가가? 지금 많이 뭐 60불대 초중반 정도, 네. 63달러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이 올라온 거죠.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뭐. 네. 막 마이너스 유가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저 나라들이 지금 5, 6년 동안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들도 이제 석유 외 사업들 통해서 그러니까 비원유 쪽 재정 수지를 개선하자. 그쪽에서 버는 돈을 많이 만들자. 그래서 4, 5년 동안 뭐 이것저것 사업들 하고 하면서 이제 많이 개선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재정 균형 유가라는 거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균형 유가. 재정 균형 유가? 네. 그건 뭔가요? 요 정도 유가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지출 안을 봤을 때 네. 요 정도 유가면은 수지가 적자는 안 나겠다. 아, 똔똔. 똔똔. 네. 네. 이게 되게 높았어요 옛날에는. 왜냐면은 유가 갑자기 폭락하니까. 네. 그래서 뭐 100달러 배럴당 80달러. 근데 유가는 50달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았는데 지금 거의 60달러 중후반 정도로 어. 내려왔어요 많이. 약간 뭐 그런 거죠. 러시아 우리는 이거 잘 모르는데 네네.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우리는 괜찮다. 뭐 이러면서 오펙 플러스 합의 실패. 맞아요. 최근에 네. 막 이런 거 우리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정도- 사우디가 최근에 네. 그 감산을 자발적으로 100만 배럴씩 하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증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굳이 빠르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4월은 한 달 연장했었고 네네. 5월부터는 조금씩 증산한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자신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환경 자체가 예전이랑 봤을 때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얘기는 지금 유가 레벨 정도면은 올해까지는 뭐 갑자기 막 발주가 늘어나고 그러지는 절대 않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올해 말부터 내년 정도부터는 해외 쪽 발주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해외 쪽이 수주가 선행 지표잖아요. 선행 지표가 지어질 수 있는 거죠. 선행 지표. 네. 선행 지표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해외 건설 수주가 이제 가장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건설 수주액. 네. 이거 나라에서 발표 나오는 거죠? 네, 통계로 나옵니다. 해외 건설 협회에서 네. 거의 실시간으로 발표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부터 이제 체계 도입을 했으니까 수익성에 대한 부분 리스크를 옛날보다는 줄였고 네. 이제 Q가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유가 때문에 Q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네, 네. 지금 잔고도 되게 작거든요. 해외 건설 쪽은. 그러니까 돈이 매출이 별로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네. 네. 근데 이제 매출이 되려면 네. Q가 늘어야 되는 거고 네. 수익성만 괜찮으면 이제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익도 올라가는 거죠. 발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발주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현재 수준에서 예전 대비는 훨씬 좋아졌고 네. 그게 이제 연말로 갈수록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전기차의 시대 아니에요? 아, 그쵸. 근데 그게 예전에는 업스트림이라고 이제 약간 진짜 원유 쪽 생산 시설이 많았어요. 네네. 근데 요즘은 다운스트림 쪽이 훨씬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화학 제품. 화학 제품 시설. 네, 고부가 제품. 그러니까 똑같은 원유를 넣어도 네. 이만큼 부가가치를 내서는 이제 유가도 이미 너무 폭락했고 힘들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이만큼 올리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걸 하려면은 그런 시설들을 뭐 개조하거나 네. 새로 투자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다운스트림인데 네. 그런 쪽이 거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거는 이제 그 아람코라는 큰 이제 회사에서 사우디 회사에서 국영 회사에서 얘기한 걸로는 앞으로 10년은 네. 다운스트림은 뭐 계속 좀 늘어날 거다. 자, 그러면 해외에 네. 원유, 화학 이쪽 관련된 네. 시공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회사들. 네. 뭐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네. 화공, 비화공 다 해서. 네. 그런 거는 현대 GS, 대우, 삼성 엔지니어링, 대우, 삼성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DLNC까지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DLNC가 대림 산업. 대림 산업이죠. 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도 있잖아요. 아, 삼성물산도 있죠. 네. 삼성물산이랑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은 주택은 안 하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주택은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어떤 회사가 뭐 해외 쪽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네. 주택 쪽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여팡 사이클 따라서 사실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바뀌는 거죠. 계속. 네. 아 근데 이제 주택이 찼으니까 좀 해외를 보자. 주택은 뭐 이미 좋아지고 네, 있으니까. 주택은 이미 좋으니까 다 좋으니까 네. 해외도 좋아지는. 해외도 좋아지면은 네. 이제 네.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없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주가 좋아지는 경우는 많았는데 이제 이게 뭐 아시겠지만 그게 결국 적자로 돌아왔잖아요, 옛날에. 예. 이제 그 환경 자체가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뭐 체계적인 도입을 통해서. 그런 거를 국내 이제 주택이랑 해외 같이 하고 있는 데가 GS, 현대, 대우, 삼성, 대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5개 대형사라고 하죠. 야, 5개밖에 없구나. 그 외에도 있는데 이제 뭐 네. 비상장이거나. 네. 알겠습니다. 건설업이 지금 좀 그럼 건설업이 지금 좋아지는 건가요? 좋아지는 구간에 있는 건가요? 좋아지는 구간이죠. 네. 네, 저는 그래서 건설업이. 업종에 대한 그 비중 확대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렇게 좋아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건설업종이 뭐 사실 그쵸. 종목을 막론하고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네. 원래 이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네. 지금 PBR을 많이 보거든요. 건설사는. 네. 근데 뭐 아직 0.7에서 8배 정도입니다. 어. 그래서 사실 뭐 과거랑 비교해도 그렇고 네. 해외에 있는 건설사들이랑 비교를 해도 그렇고 비싸다라고 하기는 아직은 네. 더 갈. 보통 PBR 몇 배에서 우리나라는 건설업종이 거래가 됐었나요? 예전에 말씀 네, 네. 주시면은 뭐 한 배 이상도 충분히 갔었죠. 그래요? 1.2배 이 정도까지도 갔었고. 아. 코스피 대비 프리미엄을 많이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PBR이 지금 1.2배 정도 될 텐데 네, 네. 그 이상으로 간 적도 많은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이 괴리율, 네. 건설업종 PBR이랑 코스피의 네. 이 밸류에이션의 괴리율이 굉장히 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축소될 수 있죠. 뭔가 이 건설은 좀 그 현대차 확 분위기 바뀐 것처럼 뭐 그런 거 할 만한 게 없나? 근데 이제 저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신사업이라는 네. 게 참 이제 건설은 좀 어디서 어렵죠. 어디 뭐 배터리 들어가고 이런 거 없나? 이게 자동차처럼 갑자기 그러니까 자동차 갑자기 막 전기차 타고 거의 한 2달 사이에 현대자동차 원래 되게 막 나가는 분위기 죄송합니다. 그 뭐라 그러지? 되게 안 좋았는데 네, 네. 한 2-3달 사이에 확 이미지 변신이 되더라고요. 뭔가 그 조선도 그렇고 그런 뭔가 건설도 그런 좋은 모멘텀을 네. 맞길 바랍니다. 네. 건설주 투자하시는 분들 응원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 비중 확대 의견을 주신 윤승현 선임연구원님 모시고요. 오늘 건설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